지금 대출을 많이 풀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LTV는 이미 풀렸고 최근에 은행이 이자도 낮춰준다고 하죠. 아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자를 낮춰준대요. 이거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죠.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더라도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채권금리가 떨어질 경우. 과거 한 2004년쯤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그린스펀의 수수께끼. 그렇다면은 채권금리가 떨어지는 경우는 기준금리 올라가는 것을 밀어낼 정도로 채권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느냐?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채권금리도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중금리를 내린다. 요 의도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주담대 인하 막 초읽기 들어가고 그 이유는 가계대출이 줄었기 때문이다. 즉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할 이유는 없다. 지금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는 것은 금리 급등은 없고 그래서 집값 하락. 집값 하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첫 번째는 대출금리가 올라가니까 매물이 늘어나고 두 번째는 예금금리가 올라가니까 수요가 줄어든다. 기회비용적 측면으로. 그런데 그게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집값 하락은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하지 않으면 계속 금리는 내려줄 거야. 은행님들께서 얼마 전까지 은행을 신랄하게 까시던 언론들께서.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최근에 인터넷 포털에 보면은 며칠째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금리 올라가고 있으니까 고정금리 갈아타야 하나. 고정금리 갈아타는 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근데 문제는요. 고정금리는 기본적으로 변동금리보다 0.5에서 한 1% 정도 금리가 높다. 그런데 저희가 늘 말씀드렸어요. 시중금리는 언제부터 오르기 시작했나? 자, 기준금리가 21년 8월부터 올랐죠? 아, 그러면 시중금리가 21년 8월부터 올랐구나. 시중금리는요, 1년 전인 20년 8월을 저점으로 9월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었다. 그렇다면은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전해주는 언론이라면 아, 이제부터 저금리 끝나고 금리가 살금살금 오르고 있다. 지금이 코로나로 인한 역대급 저금리이고 코로나 같은 사태가 또 터지더라도 지금은 너무 제로금리로 낮춰놨기 때문에 더 금리를 낮추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저점을 찍은 이상 20년 8월부터 한 12월 정도까지는 저점을 찍었으니까 지금 고정금리로 갈아타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오죠. 그리고 이제서야 나오고 있다. 올해 한 22년 돼서야. 빠른 데는 한 21년 8월부터 혹은 11월부터 기준금리 오를 때마다 슬슬 그런 기사 내기 시작하죠. 지금 금리가 계속 치솟는데도 사람들은 아직도 변동금리를 받는다. 그 이유는 뭐예요? 0.5에서 한 1% 정도 되는 이게 크기 때문이죠. 부동산을 사야 되는데 원금이 너무 올랐어요. 1억이었는데 금리가 10%예요? 그러면은 이자가 1,000만 원이죠. 10억이었을 때 1%죠? 이자가 1,000만 원이죠. 그런데 고정금리로 바꿔서 11%가 됐어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서 11% 이상으로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봤자 1,100만 원이죠. 그런데 여기서 1% 차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0이에요. 그만큼 저금리 때 그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때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영끌에서 받는다고 그랬어요. 영끌에서 받는데 금리가 더 올라갈 거니까 지금 당장 이자를 더 내더라도 고정금리로 받겠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살 사람들은 다 샀고 여력이 되면서 안 산 사람들은 지금 금리 올라가는데 살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때 못 산 사람들이 대출 풀어주고 마지막 기회다 하고 땡겨서 사는 그 수요를 노리는 거죠. 그 수요들이 사겠느냐.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한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늘리라고 하니까. 분할 상환 고정금리 늘려라. 자, 고정금리 뭐예요? 붕괴 위험을 막는 거죠. 거치 기간 없이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분할 상환 대출. 뭐예요? 위험 대출은 안 해주겠다는 거죠. 고정금리도요, 붕괴 위험이 굉장히 줄어들죠? 자, 변동금리 1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얼마 전까지 한 주담대 한 3% 정도 했었죠. 이자는 300만 원이죠. 그런데 6%까지 올라갔다. 그럼 이자가 600만 원으로 늘어나요? 변동금리는 그래서 늘어나는데 7% 되면 700만 원 되고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터질 수 있죠. 그러니까 아예 4%, 너네가 400만 원까지는 억지로 쥐어짜면 감당이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은행은 지금 충분히 대출 내준 만큼 많이 벌고 있어요. 그래서 고정금리로 오래 받아야지 괜히 6% 7% 욕심 부렸다가 붕괴되고 파산해가지고 원금도 못 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기에 고정금리로 변동을 시키는 거예요. 100명 중에서 100명 다 올리다가 30명 파산 나가지고 원금까지 날려버리더니 한 50명은 변동금리로 계속 올리고 50명은 고정금리로 돌려가지고 은행 파산을 막자 이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만큼 올라간 상황에서 기준금리 올리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고정금리 이야기를 하는 거다.
언론이 은행을 까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은행도 굉장히 건설 마피아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질 때 핵심은 건설사가 아니었어요. 은행과 증권사에서 MBS 증권 만들고 CDO 증권 만들어서 뻥튀기 시켜서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런 거 나오면 엄청나게 홍보해주죠. 장기 고정금리 적격 대출 뜨거운 인기, 한도 빠르게 소진 중. 자, 3%대 장기예요. 이거는 부실률이 거의 없는 상품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부실률 없는 상품에서도 이득을 내고 부실률 있는 상품에서는 이자를 높게 받아서 회수를 최대한 많이 해내는 게 은행의 임무죠. 뭐 하루 만에 69% 소진, 고정금리 적격 대출 인기. 아, 그러면은 저금리 때 고정금리 했는데 나중에 예금금리가 3% 넘어가고 4% 넘어가면은 은행에서 개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갈아탈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적격 대출로. 그래야지 고위험자들이 위험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것이 금리가 안 오르느냐. 장기 고정금리 유동화 모기지론. 최대 30년까지 장기 고정금리로 안심. 자, 설명서예요. 그대로 따왔어요. 어떤 은행인지는 얘기 안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최대 30년, 최대가 붙었어요? 아니, 장기 고정금리라더니 왜 최대란 말이 붙지? 아, 10년짜리 대출도 있고 30년짜리 대출도 있으니까 그렇겠구나. 근데 약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금 조달 비용의 상승 및 금융당국의 정책 변화 등 금융시장의 변화가 있을 경우 대출금리, 대출 한도 등 대출 조건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라고 금리가 변동이 안 되냐? 아니죠. 조금이라도 이득 보는 이상은 3%로 주는데 만약에 예금금리가 4%로 올라가고 혹은 3%인데 예금금리가 한 2.8%, 2.7% 여기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이거 계속 내주면 우리가 손해다 싶으면 금리 언제든지 올리겠다 이거예요. 고정금리도요. 금리 변동됩니다. 절대 안 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정금리도 변동이 돼요. 어떻게 따지면 그래서 변동금리를 이용을 많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아 고정금리도 변동이 되는데 내가 왜 굳이 1%나 더 높게 주고 쓸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금리 인상기는 고정금리가 낮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부담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고정금리인데 저렴하다니까 몰린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금리 인상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 심리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고정금리 대출이 나오고 하면 수요가 늘어날 것이냐?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여력이 없어요. 집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이미 팔고 빠졌거나 이미 샀거나 이 정도이고 지금도 대출이 안 나와서 뭐 하고 있어요? 5대 은행은 줄어들고 있는데 인터넷 은행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DSR이 적용이 되면서 뭐라 그래요?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이 됐다. 그런데 인터넷 은행은 중저신용 대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자 지원 등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면서 자 중저신용자들 지금 당장 봤을 때 막 이자 지원해주고 막 이런다고 하니까 저기로 몰려간 거예요. 안전한 곳일까요? 예를 들어서 도망갈 길이 여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자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살 길은 여기로 빠져나가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가 눈앞에 있으니까 요 뒤에 있는 구멍으로 계속 도망가는 거야. 요쪽 끝에는 커다란 뱀이 있는데 여기서 물리지 않으려고 이쪽으로 도망가는데 왜? 계속 금리는 올라가는데 이쪽에서 쫓아오니까 그냥 팔고 갚는다는 쉬운 생각 안 하고 아 그래도 버티면 되겠지 소극적인 생각으로 점점 더 지옥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다. 특히 자영업자들 빚이 천조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정부 지원 끊기면 폭발한다고 하죠. 회수 포기한 대출 9천억 부실 터질라 소갈이라고 하죠. 저축은행 쪽. 자영업자 대출이 이렇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막 늘어나고 위기다 이런 거 안 보이는 이유 뭐예요? 연장 또 연장 또 연장 계속 연장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연장 해주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순간에 진짜 딱 이런 폭탄이 하나 기다리고 있다. 왜? 연장 전에는 저금리였는데 버티다 보니 엄청난 고금리로 뒤에 붙어 있더라. 그때부터 갚기 시작하면은 대출은 계속 9% 오를 수밖에 없죠. 그때쯤 됐을 때는 진짜로 경제 위기가 어떻게 올 것인지 답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상환 유예해주고 있는 거예요. 파산 속출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6개월에서 한 1년 뒤에는 경매가 많이 나오죠. 당연히 이것도 집값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미루고 밀어가지고 연장만 되고 있는 거지. 계속 이 이야기를 했어요. 라이트하우스가 얘기하는데 계속 그대로 되지 않더라. 계속 밀어주는데 어떡해요. 경제 위기를 미루고 밀어가지고 버티려고 하는 건데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 이번 정부에서 끊었어야 돼요. 혹단 다음 정부한테 떠넘긴 거죠. 왜 계속 밀어요? 금리 인상하는 와중에도 미루고 있다는 거는 도래했을 때 터진다는 거예요. 그때 좀 위험하더라도 금리 인상 시작 시점에 적어도 작년 9월엔 끝냈어야 된다. 소득은 줄고 부담은 증가하는데 집값은 올라간대요. 대단하죠? 뭘로 사요? 빚으로. 근데 빚도 줄어요. 이자도 늘어나고 DSR도 적용되니까. 뭘로 올라가요? 심리만 가지고 올라간대요. 심리만 가지고 올라갈 거면은 안 올라갈 게 뭐가 있어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들 많아요. 심리와 여력이 동시에 돼야지 올라가는 거지. 왜 자꾸 심리만 강조하냐? 여력이 안 되는데.
막 비트폭탄 터지고 있죠. 연 700% 사채 쓰고 있답니다. 집담보대출 날렸대요.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비툭 들어간 사람들까지 더 위험해진 거예요. 그래서 190조 또 사상 최대다. 가계대출은 줄었는데 비투는 늘었다. 왜? 심리가 한탕주의가 남아있죠. 코인 언젠간 저렇게 다시 오를 거야. 주식 어떤 것들은 엄청 오르더라. 손 부들부들 떨면서 저게 무슨 투자예요? 도박이지. 지금 우리나라는요,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도박을 하고 있어요. 투기라고 얼마 전까지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2021년도부터는 투기도 아니고 도박이에요. 도박. 후진패 들고서 가는 거죠. 그래도 내가 딸 거라는 믿음으로. 근데 이미 벌놈들은 다 벌고 빠졌다. 선수들은. 누군가는 벌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잃은 거죠. 왜? 벌놈들이 쭉 빠졌으니까 내가 낸 돈만큼 다시 딸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데. 파산 전에 대출받아 나눠먹자. 자,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앞으로 조만간 파산 터집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먼저 터지는 건 빌라 쪽에서 될 것 같아요. 워낙 장난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금은 중도 해지에도 약정이자를 전부 드린다. 자, 예금을 유치하고 있다는 거죠. 예금 유치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현금 보유를 늘리겠다는 거죠. 대출을 늘리려는 게 아니라 위험 대출들을 일단 안전 대출로 피신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현금 확보하고 버틸 여력 만드는 거다. 이런 거죠. 결론. 시중금리가 인하될 요인은 어디에도 없다. 왜냐? 기준금리가 지금 올라갔고 앞으로 추가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 채권금리가 올라가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가 얘네 금리 크니까 완화해라 해서 완화해 준 거예요? 왜 일시적 완화해요? 간단한 이유예요. 위험 대출을 안전 대출로 돌린다. 자, 그래서 10억을 빌려줬어요. 한 6% 받으면은 6천만 원이죠. 이거를 2년 받고서 파산해서 원금 날려먹을 것이냐, 아니면 10억을 3%로 한 40년 빌려주고서 40년 동안 골수까지 뽑아먹느냐. 은행에서 지금 그런 결정으로 한 번에 확 올렸다가 망하는 인간들 말고, 망하는 인간들 아닌 사람들한테는 계속 슬금슬금 올리는데 망할 것 같은 인간들한테는 저렇게 장기적으로 골수까지 빨아먹으려고 바꾸고 있는 거다. 이번 기회다 하면서 갈아타도록 두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잔이 독이 든 성배더라도 마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팔리니까. 그게 끝이에요. 이번 기회에 넘어가면 앞으로 계속 채권금리 올라가고 기준금리 올라가니까 금리 계속 올라갈 것이고 가계대출 줄어도 계속 올라갈 것이고 장기적으로 뽑아먹을 그런 수요들만 만들어 놓고 있는 거다. 왜?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은행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